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정상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라는 것. 네. 둘 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죠. 그건 뭐냐면 파트너와 진심으로 터놓고 고민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었던 건 왜 일과 결혼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것으로 상상되는가가 좀 고민이었거든요.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지만 나의 일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파트너에게 그것을 꺼내놓고 고민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 이분이 그걸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대화를 걸었는데, 말을 걸었는데 파트너랑 그 의논이 잘 안 되고 파트너는 계속 자기 것만 고집하고 너의 꿈 따위는 난 모르겠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파트너와 미래를 함께 하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행복할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정말 나의 미래, 나의 일, 나의 꿈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주제조차 이 사람과 대화 나누고 또 때로는 협상하고 타협하고 하는 과정이 불가능하다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텐데 그 갈등들을 서로 대화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. 사사건건 부딪힐 거고 그 사사건건을 다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이 결혼생활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질문을 보면 내가 이 사람, 그러니까 내 일을 포기하고 이 사람과 결혼한 거를 지금은 행복하지만 미래에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겁이 난다라고 하셨는데요. 사실은 그렇게 미래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미 초창기부터 후회가 시작될 수도 있죠. 대화할 수 없는 파트너와 행복할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요. 저는 그걸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사실은 저는 그것도 약간 의아했었던 것은 지금은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지만 뭐 파트너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질문을 주신 분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파트너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나왔을 때 이 육아도 내가 오롯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서 이미 이 관계가 평등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육아를 나눠 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혹은 그런 것들 대화 나눌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사실은 만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그런 파트너로 서로 변해가는 거죠. 그래서 생각해보면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관철할 수 없기 때문에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나에게도 손해지만 파트너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가 원하지 않게 혹은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. 파트너로 하여금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꼭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조언은 우리가 행복하다, 슬프다, 저것이 싫다라고 하는 감정이 감정이기 때문에 아주 개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도 많이 생각하시는데 무엇에 대해서 행복하다, 슬프다를 느끼는 건 학습된 것이기도 하거든요. 특히나 저는 한국에서는 결혼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.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족을 꾸리는 것이야말로 궁극의 행복이고 목표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결혼으로 다가가는 그 과정에서 행복하다라고 느끼기 쉽거든요. 근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은 결혼까지 가는 특히나 결혼식까지 가는 그 과정이 진짜 지옥과도 같잖아요. 또 갈등이 이제 최고로 폭발하는. 그래서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행복으로 가고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믿음 자체를 좀 들여다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모르겠어요. 10대 중반 이후로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.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행했던 적은 사실은 없었고요.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고 그래서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건 언제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40대 중반을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 혼자 살고 있는 여자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
충분히 행복하고 충만한 시간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방법은 각자마다 좀 다르겠죠. 그 여성성의 신화라는 책을 쓴 베티 프리단이라는 여성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이 사람이 공부를 되게 잘해서 대학에 들어갈 때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고 대학원에 진학할 때도 장학금을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. 그리고 그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에 또 공부를 더 하면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학교로부터 받았던 거죠. 1950년대를 살았던 이제 미국 여성인데, 근데 그때 남성 파트너가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파트너한테 의논을 했을 거 아니에요? 뭐 결혼도 생각하고 있었고 그랬을 테니까 내가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계속해도 될까? 라고 물었더니 파트너가 뭐 여자가 공부를 더 해? 나한테 시집이나 와? 이런 거죠. 근데 그때 베티 프리단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두 개의 너무 매혹적인 선택지가 있는데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델은 너무 많은데 그런 여자들은 너무 많이 봤는데 공부를 계속해서 행복한 여자들은 거의 못 봤다는 거예요.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고 이 공부를 접고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회를 바꾸는 건 상상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어떤 다른 삶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인가. 그 상상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 어떤 모델들이 있으면 또 확장되는 것이기도 하죠. 중요한 건 변화는 시작됐다고 생각하거든요. 예전에는 98% 이런 고민을 하는 98%가 여성이었다고 한다면 조금씩 그 비율이 조정되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아주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화제가 되는 것이긴 하겠지만 자기가 뭐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싶어하는 남성들도 등장하고 있고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남자가 하냐 여자가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더 잘 맞는 사람이 파트너와 합의하에서 또 동등하게 일을 나눠가면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고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고 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.